네, 유한타증권의 홍성진 주임 연결해서 오늘 중국장 마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U자형 패턴을 그리면서 6거래일째 좀 연속적인 시세를 보여줬거든요. 이제 중국 증시가 좀 안정을 되찾았다라는 좀 코멘트가 나오자마자 오늘 좀 지표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좀 그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싶은데 거의 장중 저점 라인에서 좀 마감이 된 것 같고 홍콩도 조금 우울한 또 금요일장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금요일 중국 증시는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상해 종합은 4,078.9포인트로 전해 대비 1.29% 하락 마감하였고, 상해 A는 4,265.33포인트로 전해 대비 1.28%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상해 180A는 9,122.46포인트로 전해 대비 1.54% 하락 마감하였고, 상해 380은 7,304.4포인트로 전해 대비 1.55%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홍콩 종합은 25,126.14포인트로 전해 대비 1.08% 하락 마감하고 있고, 홍콩 H는 11,659.41포인트로 전해 대비 1.47% 하락 마감하고 있습니다. 상해 증시는 중국 증권금융주식유한공사에 잇따른 A주 매수가 확인이 되며 강보합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발개 위의 6가지 신흥사업 중대 프로젝트 패키지 실시 관련 정책의 발표가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여 상승폭이 오전 중에는 확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중 발표한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 잠정치가 48.2를 기록을 함에 따라 전월치 49.4와 그리고 시장 전망치인 49.7을 모두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15개월의 최저치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상해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 막판에 국제통화기금 IMF가 중국 정부의 최근 증시 급락을 막기 위해 취했던 증시 부양책을 철회하라는 그런 촉구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옴에 따라서 장 후반 투자 심리가 연속해서 무너지며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진한 지수 그리고 IMF의 그런 부양책 철회 촉구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부양책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장 막판에 다시 그런 기대감이 올라와서 장 막판에 하락폭을 소폭 만회를 하며 마감하였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IMF 쪽에서의 좀 경고 얘기도 나왔고 지표도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상승분에 비한다면은 여기서 낙폭이 조금 더 커져서 좀 마감이 될 수 있겠다도 싶었는데 아무래도 증시의 부양책에 대한 좀 기대감이 지수 하단을 좀 받쳤다라고 여전히 좀 보시는 시각이신 것 같아요. 저희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섹터에서 종목들 특히 낙폭과대주나 중소형주도 많이 점검해 주셨는데 오랜만에 다시 한번 좀 증권주 보자고 지금 들고 오신 것 같아요. 증권주 오늘 좀 봐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중국 증권업에서 이제 한 2, 3위 정도 차지하는 초상증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금일 초상증권의 상반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증권주의 향후 이익 추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가져왔는데요. 초상증권의 2015년 상반기 매출액은 158억 4,785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9% 증가한 매출액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순이익 또한 73억 2,051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6% 상승을 하였습니다. EPS는 1.26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8%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초상증권뿐만 아니라 향후에 증권업종 전체적으로 실적 향상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주, 은행주가 증시를 받쳐줄 수 있다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실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실적을 보면서 꾸준히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증권주나 아니면은 금융주가 아닌 다른 타 업종 중에서도 실적이 이제 올라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 위주로 선별을 하시면은 나중에 좀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상증권 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지만 실적 기대주네요. 제일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좀 중요한 펀더멘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 또 시세 분출될지 한번 좀 점검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중국장이 좀 어떤 흐름을 보일까 여기서 상당한 중요한 또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요? 어떤 점도 저희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지금 4,000포인트 근처까지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사실상 4,000포인트를 이제 수성을 하느냐,
수성을 한다면은 다시 4,500까지는 또 꾸준히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보여줄 것 같고요. 그러려면은 사실상 그런 투자자들의 기대치인 이런 이번 주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중에 그런 정책적인 그런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IMF에서 지금 정책을 철회하라라고 말을 했는데 만약에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중으로 또 별다른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투자 심리는 어떻게 보면은 더 악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중국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발개위가 신흥산업 중대 프로젝트 패키지 실시에 관한 통지를 했는데요. 이 신흥사업 중대 프로젝트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6개의 신흥사업 프로젝트를 실시를 하면서 관련 정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정보 소비 프로젝트입니다. 민생 관련 서비스, 그리고 위성 원격 조정, 위성 통신 등의 그런 그 프로젝트를 담고 있고요. 그 관련주로는 중국 천지 위성이 지금 관련주로 묶여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형 건강 기술 프로젝트입니다. 그 유전자 검측 기술 응용 시범센터 건설을 하고 그리고 그런 그 중약 산업 품질 기술 체계를 구축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그 절강 콤비 제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양 플랜트 장비 프로젝트입니다. 심층 해양 반전수식 플랫폼 및 그런 그 부유식 액화 저장 설비 등의 그런 그 혁신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관련주로는 중국 선박공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이테크 서비스 프로젝트입니다. 하이테크 기술 서비스 산업 기지를 기반으로 핵심 기술 혁신 그리고 관련 메인 기업을 육성하는 프로젝트인데요. 관련 주로는 상해 장강 하이테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고성능 집적 회로입니다. 그 고성능 집적 회로 제품 산업화 가속화를 실시한다는 내용인데요. 관련 주로는 주로 그 신천에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업 혁신 능력 향상 프로젝트인데 글로벌 영향력이 있는 혁신형 기업을 육성을 하고 그 혁신형 기업의 육성을 가속화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관련주로는 상해 자강 기업 그룹이 있습니다. 그 이런 6가지 이 섹터가 지금 이제 신흥사업 프로젝트로 꼽혔는데 사실상 이 6가지 말고도 약간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이제 그 은행업이나 약간 전통적인 사업을 키웠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조금 주가나 그런 부양책이 훨씬 더 잘 적용이 될 수 있는 신사업 위주의 육성이 지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그런 봐왔던 기업이 아니라 약간 중소형주 위주로 그리고 새로운 신사업을 하는 기업 위주로 좀 보시면은 나중에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분석 잘 되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홍성진 주임 연결해서 중국장을 일단 살펴봤습니다. IMF 쪽에서의 이제 코멘트가 나왔다는 점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중국 정부가 그동안 증시가 워낙에 좀 급격하게 빠질 때 여러 가지 정책들 극약 처방을 내놓으면서 현재는 그 효과가 증시에 좀 발휘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향후 또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6거래일째 반등을 뒤로 하고 오늘 하락 반전이 나왔습니다. 4천선은 이제 지켜내야 하는 구간에서요. 다음 주 중국장 어떤 흐름 나타낼지 좀 유심히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